오늘은 이범선의 소설 고장난 문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한다면 이 작품은 길지 않아요. 단편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요거는 드라마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매우 재미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가 문이 고장난 것을 알자 그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죽는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 화가의 조수인 만덕이 경찰서에 잡혀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내화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외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액자형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작가는 고장난 문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혀 있어서 뭐라고?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혀 있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절실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부분 보겠습니다. 18살 청년 만덕이는 자신이 모시던 화가 선생님의 질식사로 인해 그러니까는 자, 모시고 있던 선생님이 죽었네. 근데 질식이야. 숨 막혀 죽었대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덕이는 화가의 심부름을 하며 화가가 화실을 비우면 그를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화가의 죽음이 만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한마디로 용의자로 보는 거죠. 화가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을 끈질기게 추궁하지만 만덕은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외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화로 들어갑니다. 화가는 집이 서울이었지만 그림 그리는 작업을 위해 서울에서 20리나 떨어진 별장 화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그러한 화가의 심부름을 하며 화가의 작업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덕이 화가에게 편지를 전해주러 갔는데 화실의 문이 안으로 잠겨 열리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덕은 화가에게 받은 열쇠로 밖에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왜? 모르지 그거야. 문이 고장이 났네요. 그러면 밖에서 안 열리면 안에서 열면 되잖아. 문제는 안에서 안 열린다는 거야. 문이 열리지 않아 화실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화가는 난폭해졌고 만덕은 고장난 문을 고치기 위해 목수를 부르러 읍내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려고 하니까 그런가? 목수는 술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아주머니와 신랑을 해보았지만 내일 아침 목수를 깨워보낸다는 말뿐 더 이상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위기. 만덕이가 목수를 데려오지 못하자 화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결국에는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화가는 방 안에서 괴로워하며 점점 미쳐갑니다. 아니, 문이 잠겼다고 그런가? 이건 약간 좀 오바기는 한데. 다음날 아침 만덕이는 목수를 찾아 문을 고쳐주기를 부탁합니다. 결국 문을 통째로 떼어내고 화실 안에 들어가자 엉망으로 흐트러진 화실에서 화가는 꼼짝도 않고 쓰러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죽은 화가가 gat혀있던 공간은 사방이 뭐야? 창문으로 활짝 열려 있어서 공기가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질식사는 그러면 창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이게 한 5층 건물도 아니면 그냥 창문으로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창문으로 안 나와. 거기다 열려 있는데 공기가 그리고 창문이 닫혀 있어도 웬만하면 공기가 부족할 리가 없죠. 근데 질식사래. 이건 또 무슨 경우야? 결말. 수사관은 화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만덕의 말을 믿지 않고
별표. 만덕이를 수감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사관의 손에는 조서와 함께 거만서가 있었는데 그 거만서에는 질식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그것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좀 엉뚱하죠? 좀 엉뚱해요. 근데 이게 엉뚱하긴 엉뚱한데 이게 줄거리 요약이니까 이렇게 진짜 엉뚱하게 보이지, 이게 전문을 읽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웃겨요. 그 다음에 재밌고 가만히 한 번 더 되짚어보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액자식 구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억압과 그 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소통의 부재, 이게 주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지금 뭡니까? 자, 만덕이가 지금 취조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액자형 구성이고요. 자, 일단 구성상의 특징을 보면요, 액자형 구성, 즉 액자소설이에요. 액자소설이란 바깥 이야기 속에 하나 이상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소설을 얘기합니다. 자, 이 작품은 경찰서에서 화가 선생님과 죽음과 관련하여 수사관의 신문을 받고 있는 만덕이, 이게 바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화가 선생님과 이 나가 누구예요? 만덕이죠? 만덕이가 겪는 상황에 대한 진술, 이게 내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만덕이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짓는 수사관, 다시 바깥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닫힌 액자형 구성의 구조를 갖습니다. 자, 외화 볼까요? 외화는 이래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해봐. 우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죠. 그게 아마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읍내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배달해주고 갔어요. 라고 이제는 이야기가 이제 슬쩍 들어가요. 그러면서 난 그 편지를 들고 선생님 화실로 갔죠. 선생님 편지 왔습니다. 나는 문을 두어 번 두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안에서 기척 소리가 들리며 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더군요. 문이 잠겼구만. 안에서 선생님이 중얼거렸어요. 자, 문을 열려고 이제는 들어갔죠. 열쇠를 넣고, 이 쇠가 아니라 열쇠인데 비틀었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려요. 선생님 안 되는데요. 그러게 안에서 비틀어서 안 열리니까 잠잠했습니다. 선생님, 문이 열렸어요. 밖에 나와보세요.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났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둥. 그런데 선생님이 죽어있더란 말이지. 이제 외화예요. 정말입니다. 목수 아저씨 다 보았어요. 거짓말도 씨가 먹어야지. 아, 김순경, 이 자식 끌어내! 만덕이는 모든 것을 체념한테 고개를 떨고 왔다. 자, 거기에는 조서 밑에 의사의 거만서를 들춰보았다. 질식사. 자, 그러니까는 이 부검이가 뭐라고 한 거야? 질식사라고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파리 같은, 사방이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방 안에서 질식사로 죽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자, 수사관은 콧방귀를 끼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리고 기지개를 펴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만덕이는요, 이 화가의 말을 이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안 믿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밖에서는요, 이 형사가, 수사관이 뭡니까? 만덕이의 말을 안 믿죠. 심지어는 부검이의 이 조서도 안 믿어요. 그리고 돌팔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상대의 말을 믿지 않는, 즉 불신이 점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덕을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바깥 이야기에서 의사가 제출한 검안서에 질식사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서도 콧방귀를 뀌며 화가의 죽음을 질식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사관을 통해 진정한 이해와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를 봅시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진정한 소통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시민들의 어리석은 형태를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소재. 여기서 말하는 특정 소재는요, 문이에요. 문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문이라고 하는 거, 문학에서의 문, 아니 일상생활에서의 문도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담이나 벽으로 그 이쪽과 저쪽을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문이죠. 그러니까 문은 소통의 통로이자 닫으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학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연결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문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되면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본다든가 아니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요, 문이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외적 요인으로 인해 문이 닫혔죠. 그러니까 벽이 돼버리는 거죠. 벽이 돼서 단절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 안에 갇혀있는 화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만덕의 모습과 연결되어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열라고 하지 않았어? 예,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 그렇다고 그냥 가만두면 열리니? 네? 바보 같은 녀석. 사람을 죄수처럼 철창 안에 가두어 놓고 딴짓만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우리는 죄수를처럼 철창 안에 가둬놨다. 화가는 자기 자신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본 거죠.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작중인물은 화가로서 작업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의지로 화실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이건 자신의 의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한마디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죄수처럼 철창 안에 가두어 놓아진 상태로 봅니다. 이것은 이 문이 고장이 남으로써 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외부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고장난 문은 부조리한 외적 상황과 그것에 대한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님, 제가 왜 거짓부랑을 합니까? 억울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보라는 거 아니야 하더니만은 마지막에 다 듣고 난 다음에 거짓말도 씨가 먹어야지. 아, 김순경 이 자식 끌어내. 가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질식사, 돌파리 같은 사방의 창문이 활짝 열린 방에서 질식해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이 부검이의 말도 믿지를 않아요. 즉 믿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만덕의 말을 믿지 않는 형사는 부검이의 질식사라는 부검이의 소견서조차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내부에서 만덕이가 화가의 말을 믿지 않는 것과 연결시킴으로써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힌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고요. 의사소통을 막는 기제가 되기도 해요. 이 말은 이 문이 열렸을 때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가능한 세계이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결국 자유의지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상태가 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세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선택,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범선의 단편소설 고장난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